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수다입니다.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가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반도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개발을 하기로 나섰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95%가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글로벌 탑5에 들어갔습니다. 어마한 생산량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그 차량용 반도체가 95%가 외국산이고 우리나라의 지금 차량용 반도체는 3% 한 중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용 반도체를 누가 생산을 하느냐? 인피니언이라든가 NXP라든가 ST 마이크로라든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일본의 르네상스 이런 톱5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가 만들기는 어렵고 그다음 돈은 크게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판교에서 제1회 차량용 반도체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X 세미콘이라든가 SK 키파운드리, 텔레칩스, 프리오사 AI 등 한 20여 개의 회사들이 모여서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이대로 둘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손을 잡고 차량용 반도체를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대단합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중심이죠.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95%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생산국 지위와 핵심 부품 자립이라는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전기차, 자율주행차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차량 한 대당 반도체 사용량은 훨씬 더 기존보다 두세 배, 최대 한 10배까지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 대당 반도체가 얼마나 들어갈까? 대략적인 개수입니다. 내연기관은 한 200개에서 300개, 엔진 제어, 에어백, ABS, ECU는 이제 전자 제어 유닛이죠. 제가 전에 차에서 고장이 생겨서 ECU를 한번 바꾼 적이 있죠. 그런 기본적인 이제 기능에 들어가고 하이브리드 차에는 한 400에서 600개, 2배 정도 들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회생 제동 제어 추가. 그 다음에 전기차에는 한 800에서 1500개, 완전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대형 배터리 제어라든가 인버터 충전 시스템, 고전압 전력 반도체 포함. 그 다음에 자율주행 레벨 3, 4 이상입니다. 약 2000에서 3000개. 그러니까 이거하고 얘기를 하면 10배입니다. 10배. 그래서 라이다라든가 레이더라든가 카메라 센서라든가 초고성능 AI 칩이라든가 통신 칩이라든가 제용 MCU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비해서 적게는 3배에서 한 5배, 완전 자율자동차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이 차량용 반도체를 그냥 덩하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부터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20년에 한 410억 달러 하던 게 2030년 10년입니다. 1380억 달러로 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완전히 급상승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는 앞에서 말한 대로 내연기관,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는 2000개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현대모비스에서 나온 통계니까 거의 맞겠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차량용 반도체를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급용 이런 거에는 들어갑니다. 엑시노스 이런 거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오늘 얘기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차량용 반도체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에 취약합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메모리 D램과 낸드는 뭐 세계 최강이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MCU, 센서, 통신칩은 글로벌 점유가 3.3% 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강자여도 차량용 그 시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 요구. 그래서 이것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가 오류를 일으키면은 사람 목숨하고 관계된 거라서 이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이걸 통과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는 또 약점이 뭐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낮은 수익성,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글로벌 톱5인 인피니언, NXP, SD, ATI, 르네상스가 독점적으로는 해자, 완전 사실상 독점 구조를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 이거 참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인피니언이 11.2에 이게 1등이에요. 11.22%가 1등입니다. NXP가 이제 네덜란드죠. 8.71%. ST 마이크로닉 여기가 7.43%. 스위스. 텍사스 인트루먼트 미국이죠. 6.67%. 르네상스 여기까지가 픽5입니다. 5.97%. 삼성전자 가 2.59%, 서울반도체가 0.29, SK하이닉스가 0.22, 텔레칩스가 0.16, LX 세미콘 제주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는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 3.39%의 그 차량용 반도체를 획기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점유율은 적지만 기본 저변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코로나 때를 한번 기억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때 차량용 반도체가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1년에 반도체가 공급난을 겪으면서 현대 기아 자동차에 반도체가 빠진 깡통차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에 세워놨었어요. 이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공급망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구조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반도체 엄청 잘 만든다고 하지만 그거는 일반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차량용 반도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자국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이라든가 R&D를 지원을 했어요. 왜냐면은 독일이라든가 지금 보면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 그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으니까 자동차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필수라는 거죠. 현대 모비스의 이규석 사장님은 당시의 어려움을 기억한다. 외국산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힘을 합쳐 국산화를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주요 시장 업체를 분석해 보면 여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습니다. 인피니언이 1등이고 그 다음에 NXP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르네상스 이런 회사들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다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피니언은 전력 반도체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세계 1등입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 배터리 관련 관리 핵심 공급사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약 40%, 유럽 중심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NXP는 네덜란드죠. 그래서 차량용 MCU, 통신칩, 보안칩 강자다. 그러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여기 스위스 프랑스에 있는 회사인데 센서라든가 아날로그 반도체라든가 전력 반도체에 강점이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눈에 띄는 점유율이 없으니까 그렇죠. 테슬라라든가 애플 등 전략적인 고객이 다수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 차량용 카메라를 공급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런 그 점유율을 더 높여갈 수 있는 기틀은 입이 다 있는 겁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미국 회사입니다. 아날로그 반도체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미국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는 일본입니다. 일본 자동차 MCU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80년대 전 세계 메모리 회사에 7개인가 일본 회사였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망했다고 해서 다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나무가 베어져 나가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이 반도체 기반이 되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계 1등이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아직까지도 MCU에서 세계 1등이라는 거죠. 엔진 제어라든가 ECU용 반도체 공급망에 깊숙이 구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자율주행 차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려요. 일본 회사들이 전기차에서 상당히 느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일본이 좀 느려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약점은 있지만은 하여튼 르네상스가 자동차 MCU 세계 1등이라는 사실. 자, 요약 정리를 하면 탑5가 이렇게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틈새 시장을 찾아야죠. 그래서 전통적인 완성차 OEM과 수년 동안 쌓은 신뢰와 품질 인증을 통해서 강력한 해자, 요새를 구축해버린 거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X세미콘, 텔리칩스 아직 그 3%의 점유율을 머물러 있지만은 조금만 정부에서 힘을 써준다 그러면 뭐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 이제 모비스하고 현대차도 이제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이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은 21년 현대 오트론 이제 반도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자체 차량용 반도체 개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16종류의 2천만 개의 양산 계획을 가지고 차세대 11종 3년 내 개발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뭐 테크놀로지라든가 동원 아나텍과 손을 잡았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반도체가 이제 2030년 되면 16조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지난해 8조 3천억이었던 차량용 반도체 구매 대금이 2030년에는 16조 원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간 AP를 퀄컴한테 사죠. 퀄컴한테 AP를 사는데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보면 뭐 한 11조 원 정도의 퀄컴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완성차 자동차를 만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어마한 영업이익을 누리는데 여기 8조 3천억 16조 원 정도의 차량용 반도체를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산 반도체 채용률 5%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10%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단순 구매처를 넘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추기 물량을 보장하는 앵커 수요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도 좋고 현대자동차도 좋은 거죠.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완성차와 모듈과 팹리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 공급망이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확보된 기술은 로보틱스라든가 모빌리티라든가 그다음에 드론이라든가 UAM 이게 미래 그 항공 수요 그냥 교통 수요를 할 거니까 이런 미래 산업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만족한 만큼 로보틱스는 물론 미래 모빌리티의 전 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개발과 품질 인증까지는 최소 5에서 10년, 국산화율 확대 목표인 5에서 10%도 절대치로 여전히 낮다는 거죠.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도체 뭐 여러 여건들이 다 있어서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 AI에다가 뭐 100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데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을 내보면은 한국은 글로벌 5대 반도체 생산국입니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3.3%예요. 그러니까 이걸 올려야죠. 그래서 지금은 현대 모비스, 현대 자동차, 삼성,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그 팹리스 20개가 민간 주도의 첫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이 반도체로서는 굉장한 큰 역할을 글로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도 힘을 좀 쏟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